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배터리 산업의 전도사 또 배터리 아저씨로 많이 알려지신 이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마음에 들고 말고 하진 않고요. 아, 예, 그냥 이제 남들이 베테랑 아저씨라고 많이 부르니까 네. 그래 네 편할 대로 불러라. 뭐 좀 이제 뭐 그렇고요. 예, 네. 뭐 좋고 나쁘고 네, 뭐 그렇진 아무래도 뭐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배터리의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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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예, 알려지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책을 내셨는데 좀 돌아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그게 예측이 맞았던 걸로 또 유명하신데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밸류에이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책 제가 이제 23년 2월 달에 출시됐던 이제 그 K 배터리 레볼루션이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반,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좀 이제 그 밸류 체인 상에 좀 이제 핵심을 이제 이루고 있는,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을 그 책에서 제가 8개를 딱 찍어 갖고 이제 말씀을 네. 드린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아주 좀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8종목을 내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나. 그 이유에 관한 책이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알면 그렇구나. 네. 10배 주식이 보인다는 이제 그 책하고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의 이제 속편 같은 이제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래 본편 나오고 또 소편이 나오니까 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그 영속 기업이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사를 해 갖고 그 벌어들이는 이제 돈, 이제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환산한, 그게 이제 기업 가치다라는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이제 이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과연 돈을 얼마나 벌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 예측하기는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편법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PR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치 평가를 통해 갖고 주가의 적정 주가를 이제 우리가 맞추는 공식이라고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3년 뒤에 이제 이 기업의 그 주당 순위 이제 EPS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EPS에다가 이 기업이 3년 뒤에 그러면은 이제 PR을 몇 배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해서 그 EPS 곱하기 PR 한, 이제 그게 3년 뒤에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되고요. 그 적정 주가하고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3년 뒤에 이 주식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EPS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래의 근사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는 있고, 이제 좀 자기가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사실은 길러야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제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좀 뭐랄까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버퍼, 이제 여유를 둬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안전 마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해봤을 때 3년을 네가 들고 갔을 때 최소로 3배 이상 올 것 같지 않은 주식은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치를 이제 10,000원으로 우리가 계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3,333원 밑이면은 사서는 안 된다. 3,333원 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333원 밑에 왔을 때 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3,333원 밑에서 샀는데 그게 이제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이제 2,000원 될 수도 있고 1,000원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뭐 내가 그만큼 평가를 했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사야죠. 더 사야 되는구나. 더 사야죠. 예, 더 싸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이익은 게니까. 어차피 예. 좋은 10,000원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면은 이제 3,000원보다는 2,000원에 사는 게 더 좋고 2,000원보다는 1,000원에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은 항상 포트의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배터리 18대 종목 할 때 이제 한참 올라갈 때는 제가 그때
후대 종목이다. 사실 이제 현금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 말씀을 현금까지 드린 해서. 게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 버크셔 대회에 보면 항상 현금이 풍부해요. 이제 비상금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갖고 네. 있다가 어떤 이제 돌발 사항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만 원짜리를 이제 1,5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싸게 기회가 사는 되니까. 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밸류에이션 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전망하실 때 뭐 책에도 나오지만 여의도 증권가는 배터리 2차 전지를 무시했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2차 전지를 주목하셨던 이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2차 전지 기업 이제 금양 IR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이제 사실은 별 볼일 없어도 이제 별 볼일 있다고 알려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별 볼일 있는데 여의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그다음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문제죠. 이제 사모펀드 이제 롱숏하는 쪽에서 이제 지들 마음대로 밸류도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이제 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 갖고는 이제 올라가면 터지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주 고객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그런 이제 롱숏 사모펀드들이 그쵸. 이제 네. 주 고객이니까 이제 걔들의 입맛에 맞게 좋은 리포트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최근에도 보면 이제 이차전지 좀 올라갈 것만 하면 이제 애널리스트 누가 이제 나와가지고 언론에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좀 가망성 없다 리포트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유독 2차 전지 산업 업종 쪽에서만 이제 목격이 된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뒤에 이제 흑막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또 어쨌든 K 배터리 시장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예. 또 한창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올랐다가 또 언제까지 오르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배터리 시장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 3년 뒤까지 25년, 26년도 정도에 이제 빅뱅이 발생할 거다. 이제 그래서 25년 제가 제 책에는 이제 저번 책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 나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들어갖고 가겠다.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그대로 다 갖고 네, 있고요. 그렇구나. 예.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력 시장이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의 큰 대형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25년,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계속 짓고 있고 지어서 만들면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배터리를 이제 완성체 업체들이 갖고 가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팔겠죠. 이제 팔면은 이게 이 우리 K 배터리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과 이런 성장이 생길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EPS 구해보고 그다음에 PR은 대략 뭐 한 30배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이제 상승률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현상에서 이제 큰 틀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일시적으로 그 전기차 판매가 조금 주춤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전기차가 계속 잘 팔리다가 작년 하반기 올해 초까지 조금 좀 아무래도 좀 덜 팔렸어요. 그게 이제 다른 이유보다는 가격 부담을 소비자들이 좀 느낀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 갖고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이 좀 싼 자동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전기차를. 그래서 이제 노력해서 지금 올해 최근에 되게 좀 인기 끌고 있는 이제 기아 EV3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이제 품질이 우수한 이런 이제 자동차들이 EV3를 필두로 해서 올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좀 나오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다시 전기차 좀 사볼까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전기차 사게 되면은 배터리 문제 배터리도 잘 팔릴 거고 이제 모두가 좀 행복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어떤 일시적 뭐 조금 상황 그런 걸로 인식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EV3가 지금 그 저기 뭐야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폭발적인 것 같아요. 지금 7월 초에 아마 나가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전 예약만 지금 6,000대 지금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각종 뭐 그 자동차 동호회 같은 거 이제 뭐 카페 같은 거 그다음에 유튜브에 또 이제 전기차, 자동차 이제 이렇게 시승해서 이제 올리고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평이 되게 되게 좋고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형태여 갖고 그게 좀 올해는 좀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 기아 쪽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이제 내년에 EV3를 이제 한 연간 한 20만 대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다 그 하는 목표를 갖고 목표를 있구나. 네.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정말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GM이 전기차 여러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GM 전기차 모델을 통틀어 갖고 올해 이제 판매 목표가 20만 대예요. 네. 기아가 EV3 한 단일 모델로 단일 20만 모델로. 대를 한다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단히 좀 뭐랄까 좀 파괴적인 네.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이룰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또 LG엔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이제 같이 맞물려서 네. 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도 저 변화가 있으면서 어쨌든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 제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매도 아, 천원 쪽에서 이제 네. 그 만들어낸 이제 가짜 뉴스고요. 4월 초에 그게 뉴스가 있었어요. 그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가 그 네네. 미시간 이제 선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IRA 보조금 당선되고 첫날 없애겠다 하는 이제 그 기사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는데 그게 다 싹 개불합니다.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아예 한 적이 아예 한 없구나. 적이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기차 강제 규정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2032년까지 2032년에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차에 원래는 65%였고요. 이제 그게 그 노조들이 좀 반대해 갖고 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인력 39%가 구조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직장 못 다니게 그쵸. 되니까 네. 조금 늦춰달라 해서 이제 바이든이 55%까지 늦췄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아예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전혀 다른 얘기구나. 전혀 다른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또 돌아갔고 예. 막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제 더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제 그 4월 달, 5월 달 두 달 동안 2차 전지가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애리조나에서 다시 이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는 전기차의 빅팬이다. 나는 일론 오히려 머스크 더 지지를 일론 머스크의 또 나는 팬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나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무슨 얘기 했냐면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막 선호하고 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기차 말고 그냥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도 존중해 주겠다. 이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이런 2차 전지 공매도 세력의 뭐 농간이나 이런 거에 놀아나는 언론이 아니면 그 공정하다고 하면 이제 4월 달에 그런 저 트럼프 관련되는 이제 가짜 뉴스도 안 나왔을 테고 그렇게 이제 잘못 실수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뭔가 요번에 반대되는, 반대되는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전기 자동차 빅팬이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도 대대적으로 신문에 실리면 하잖아요, 언론에. 근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쵸. 예, 의도적으로 이제 누락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중국 전기차를 막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2022년 8월 달에 미국이 이제 IRA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IRA 법안 내용은 핵심적인 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뿐만 아니고 중국산 이제 그 배터리용 광물도 못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전기차 굴기,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굴기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큰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이 지금 이제 자초될 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면은 배터리를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그 배터리를 실어서 수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공정한 룰로 이게 수출을 해갖고 미국 차하고 경쟁하면은 당연히 경쟁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 보조금, 이제 이 음성적인 보조금을 그동안 이제 중국 차에 많이 지원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던 이제 일종의 좀 시도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되게 많이 팔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00% 관세를 이제 물리는 거, 아예 발도 붙이지 마라 네네. 이렇게 된 거고, 유럽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25%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관세하고 다 합쳐갖고 대략 이제 한 36에서 한 45% 정도 이제 관세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중국 차의 경우에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전기차도 유럽, 미국은 진출을 못하게 되고, 배터리는 과거부터 막혀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네. 되게 잘 된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도 되게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기회인데, 그거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1조씩 공비도 쳐놓고 있던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힘드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이제 뭐 모증권 애널리스트 3명이 네. 이제 언론에 인터뷰해 갖고 2차 전지 못 간다. 아. 인터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호재가 있는데 있는 날에. 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딴 주식도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좀 비리비리한 게 그게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빤히 보이게 이렇게 이제 뭐랄까 투자자들을 이제 오도하고 속이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제 경제적 이득을 이제 그 획책하고 하는 이런 좀 그 음험한 짓은 차제에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작가님께서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또 K 배터리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뭐 기업을 꼭 좀 알려주신다면, 뭐 기존에 계속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예. 여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워런 버핏의 말씀, 이제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혹은 적정한 가격 이하에 투자하라.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네. 그 위대한 기업을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주로 좀 그 핵심 주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찾는 예. 방법. 네. 예.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가격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납품했을 때 납품 단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네. 그런 가격 결정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이제 이익으로 환원이 돼서 결국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해자다. 그 중세 성 있을 때 이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위에 파놓은 그 연못 같은 네. 그 해자가 아. 깊고 넓어야 되고 그 안에 상하까지 살면 달라이 없이 좋다라고 이제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8개를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배터리 18대 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맞아요. 이제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뭐 에코프로 기준에서 이제 작년 그 제일 고점이 150이었으니까 150에 물린 분도 3년만 견디면 그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그 가격이라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해자 때문에 자기가 보호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은 다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개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또 해자가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게 작년 연말쯤에 이제 삼양식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2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양식품이 올해 대박이 터진 거고요. 예. 네. 그 이제 불닭볶음면에 네네. 그 이제 해자가 미국 쪽에서 그게 그 해자구나. 예. 미국 쪽에서 이제 그렇죠. 대박 품절 대란. 폐 품절 대란되고 하는 네. 그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하이브는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는 탈락.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좀 찾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공부하면 이게 이제 싼지 비싼지 좀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때 작년 연말쯤에 제가 삼양식품 얘기했을 때가 그때 아마 22만 원이었고. 하이브가 한 24만 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 기준에서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안전 마진이 확보된 가격은 아니고 좀 이제 한 19만 원 정도에서 사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7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17만 원 3월달 초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예, 15만 원에서 예, 세 배 올랐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릴 때 하이브는 좀 비싸다. 이제 이거는 한 13만 원 정도는 좀 기다렸다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제 생각은 13만 원 오더라도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메이진 사태 이제 때 그 방시혁 대표가 대처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매니지먼트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 하이브는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예, 사무식품은 이제 뭐 버스는 지나긴 했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별 좋은 기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그런 또 기업들 또 2차 전지 또 아까 8개 종목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거를 손해 봤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아, 이 그렇구나. 책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손해가 아니고 이제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밑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런 그렇게 개념을 봐야 접근해야 되구나. 돼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만 원짜리를 3,333원 밑에 내가 사는 행위가 이제 투자다라고 이제 법빛이 말씀하셨는데 네. 3,333원 이 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염가로 할인돼 갖고 뭐 대략 한 3,000원에 거래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3,000원에 거래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시장이 잘못 평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시장의 이제 오해와 편견 같은 거.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이제 깊게 이런 이제 가치하고 가격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의 철없는 펀드 매니저들이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공부도 쳐놓고 네.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증권부 기자들 섭외해 갖고 이것 좀 나쁜 얘기 좀 해주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라를 통해 갖고 지금 이제 시장의 오해와 편견이 이제 시장을 좀 여론을 그렇습니다. 좀 여론을 거네. 조작하는 예. 그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악성 루머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면 큰일 나고 이런 얘기들이 네. 집중 포화를 해갖고 사실 처음부터 만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욱하게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 머리 똑똑한 사람 제대로 이제 2차 전지 공부하고 밸류에이션 배운 사람만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쵸. 이제 네. 예, 좀 분화방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내가 배터리 얘기 듣고 좀 잠깐 기가 팔랑해갖고 샀다가 지금 손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네. 거기에 마음이 더 이제 흔들리고 흔들릴 수 예, 있죠. 던져 팔고 나가잖아요. 그럼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게 좀 그런 흐름이 좀 있구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좀 투자해 보려는 분들은 너무 좋은 어떤 전략을 예. 좀 세우면 좋을까요? 그 열심히 책 사고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K 배터리 레볼루션 먼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그쵸. 이제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이제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아주 이제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처음 들어가기에는 진짜 엄청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 22년 6월 달에는 7만 원, 8만 원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때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해보고 투자해보고 할 시점인데 그럴 때는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기똥을 안 듣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3년 이제 2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만 원 가고 하면은 반신반의해갖고 좀 맞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하다가 40, 50 한번 찍고 그때 조정 한번 왔다가 7월 달에 불 뿜어서 150만 원 갈 때 와. 그때 뒤늦게 네. 폼홀 현상 때문에 피어링 오브 미싱아웃 남만 2차 전지 장에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서 가니까 지금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법이 틀린 거니까요. 그거는 애초에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이제 2차 전지는 안 될 주식. 이제 딴 사람들은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었다고 할 때,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을 때, 이럴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 같은 부분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그 뭐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제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게 사실은 더좀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더 자제해야 되는 더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미반도체 막 올라갔고 뭐 15만 나오고 16만 나오고 18만 나오고 하고 가는데 그거 내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내가 사실 배아파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가 그렇죠.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배가 아프니까 아 이거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사갖고 물려있지 말고 한미반도체 사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미반도체 사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박수 쳐주면 될 일이고 나는 이제 내 원칙, 내 주관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지켜서 가야 그래야지 이제 길게 가서 이게 승부가 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그때 가장 핫한 주식들 돈 당장 벌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주식들만 막 찾아다니니까 네. 최후가 안 좋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AI 쪽 좀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한국 증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팔아갖고 지금이라도 미장 가야 되겠다 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한국장 떠나갖고 그때 잘 나가는 중국 증시를 가자는 이제 붐이 있었고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아직도 본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주가가 이제 그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그 찾으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이게 남들이 다 외면하고 있어서 이제 가격이 낮은 건데 근데 그게 내가 샀다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 주식 올라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그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시장에서 이제 이 뭐랄까 제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 시기가 오고요. 이제 그때 와서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내가 기다렸던 남들이 이제 다야그 컴퓨터반도체 AI 이런 거를 지금 최근에 트렌드인데 혹은 이제 주식은 미장이지 해갖고 나를 이제 막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꺾이고 손해 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 기간,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기간은 최소한 3년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을 갖고 있을 생각이 아니면 애초에 사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사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한테 이제 책임을 또 넘기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빨리 주식시장을 떠나서 안전한 예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이런 올바른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뭐 지금 책이나 또 이런 유튜브 채널 나오시면서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치 투자는 잘못 소개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오해를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그 워렌 버핏 얘기는 다들 많이 하는데 피터 린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많이 또 말만 하고 인용되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워렌 버핏이 성장주를 사라 그랬지 가치주를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사는 주식들은 그런 성장하는 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져 있는 이제 이런 주식은 단지 뭐 PER이 낮든지 PBR이 낮다는 이유로 사놓고는 내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또 성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가 역시 성장주지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사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워렌 버핏의 성장주 개념은 결국은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 꾸준하게 매해 상승하는 기업을 얘기한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성장주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사서 40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코카콜라를 같은 나는 코카콜라 같이 이제 워렌 버핏을 따라 하니까 난 코카콜라 같은 이제 한국에서 롯데칠성을 사겠어. 혹은 농심을 사겠어.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음식료를 사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네, 말입니다.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똑같은 라면이지만 음. 농심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음. 삼양식품은 올해 3배, 4배 가까이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네. 왜 차이가 생기냐? 어. 삼양식품은 그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이제 유튜브 챌린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박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 삼양식품의 이제 이 뭐랄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4배가 오르는 거고 농심은 이제 그에 반해갖고 뭐 농심도 수출하고 있지만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해요. 농심도 네,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농심은 30%밖에 안 되고요. 70%는 내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0% 성장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신라면이 이제 불닭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막 활발하지만 그쵸, 네. 신라면 챌린지는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거를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아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PR이 낮으니까 난 농심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로 이제 한미반도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한국의 성장주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아마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텐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제 HBM 관련된 기대감만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제 기대감만 사실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그 AI 관련된 기대감이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으로 연결된 부분은 극히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한미반도체는 이익과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 회사고요. 올해 들어갔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쪽이 어디죠? 그 마이크론 쪽에 이제 HBM용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TC 본드라는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두 개 합쳐서 골량이 2,600억 정도, 2,600억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2,000억 원대 중반 정도가 지금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납품이 되는 건데 네네. 그 2,000억 수주 받는다고 지금 시총이 거의 한 20조 가까이 올랐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냥 그거는 어떤 성장이냐면은 느낌적인 성장, 막연한 네. 상상 속의 SF 공상과학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SF, 성장인 네. 거고요. 워렌 버핏은 그런 성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슨 업종을 하든 이제 뭐 사실은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삼양식품은 사실은 누가 봐도 그게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산업이잖아요. 라면 산업인데. 그쵸, 네. 예. 근데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한때 하루에 먹는 음료수 양은 딱 제한적이니까 이제 음료수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EPS가 성장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커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SF적인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적인 성장이 늘어나는 거는 한국이 2차 산업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SF적인 지금 성장에 대한 제 꿈을 꾸고 있는 그거는 이제 AI다. AI.com.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 같은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주식이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AI 쪽은 제가 봐서는 좀 옛날에 닷컴 버블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이 2차 전지 쪽은 이제 모바일 혁명.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생태계 같이 움직였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이제 크게 상승했었던 이제 그런 좀 흐름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조금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다. 예, 네. 저는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엔비디아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PR로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30배 정도 네. 중후반대니까 성장주가 한 30배 정도 중후반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PR이 수준이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받고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 엔비디아는 좀 이제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골드러시 시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터져갖고 이제 네네. 골드러시 하던 그 무렵에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제 청바지 만드는 리바이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아. 이제 리바이스 같이. 음. 이제 앞으로 그 챗 GPT나 바드나 이런 쪽 이제 AGI 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거고 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제 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특히 엔비디아의 그 GPU 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GPU 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그 뭐 67%씩 이제 영업이익률 나면서 지금 이제 막 팔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 금을 지금 열심히 파고는 있는데 네. 곡괭이하고 이제 청바지 사서 그 청바지 입고 아.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제 그 곡괭이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금을 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아무도 금을 판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상업화에 성공해서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제일 좀 화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그 오픈 AI의 챗 그렇죠. GPT인데 예, 오픈 AI조차도 지금 엄청난 적자 상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관심은 엄청 높죠. 예. 바드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돈 벌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과거에 이제 뭐 그 저기 우리 그 처음에 인터넷 막 생겨했을 때 이제 구글 쪽으로 다 포털 하나가 이제 했듯이 이게 독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선투자를 왕창 해갖고 내가 여기서 선두를 내서 일단 독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이제 구도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게 엔비디아 칩을 저 막 확보를 해갖고 이거 이제 지금 시스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네. 이제 그 산업의 뭐 챗 GPT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익성 부분은 지금 좀 나중 일이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닷컴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도 되게 또 큰 상황이에요. 뭐 금투세 논란도 있고 좀 국내 시장에 대한 문제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금투세만 해결되면 이제 코스피는 올해 3천을 넘을 거고 아.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가 거의 좀 확실시 되는 네.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4월, 5월 거의 2달 동안 증시가 힘이 없었어요. 예, 아침에 이제 미국장이 떠갖고 이제 국장이 시작하면은 한국 증시가 이제 좀 아침에 뭐 갭상해갖고 이제 좀 떠서 시작하다가 오후 되면은 스르르 밀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말라붙은 사실은 좀 이제 죽어 있는 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총선 압승해서 금투세가 지금 도입되게 생겼으니까 네. 도입돼 갖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되게 되면은 야 이거 국장은 가망이 없어 이제 떠나야 되니까 네. 미리미리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익 난 거부터 조금씩 좀, 처리하고 처리하고, 예. 보통 이제 뭐 몇 천만 원이나 이제 뭐 1억 정도 이렇게 이제 굴리시는 분들은 주식 하루에 다 팔 수 있습니다. 10억 단위, 100억 단위면 돼도 하루 못 팔아요. 그렇구나. 네. 예. 좀 거래가 그나마 좀 될 때 좀 오를 때 조금씩 팔아야 돼요. 팔아서 미리 대비해 놓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현 그 금투세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100억 있는 사람 벌써 돈 빼갖고 이제 투자형 법인 만들 국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의 그 저기 PB들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설팅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 그렇죠. 내년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법인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 법인 설립하는데 뭐 길게 걸리는 건 아닌데 한 달 걸리거든요. 이제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일단 이제 법인 가려고 하면 일단 개인 계좌에서는 돈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한국 거 빼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뭐 그런 전망들을 봤을 때 한국 주식을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네. 미국 증시에서 열심히 번 거 갖고 이제 음. 다시 요새 환율도 좋으니까요. 음. 이제 이럴 때 그 뭐랄까 이제 환전해 갖고 한국 주식 사야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좀 이제 잘 재서 네네네. 예, 잘 보고 있다가 어. 이제 가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야죠.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끝물이고 한국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역발상해야죠.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역발상적으로 접근하셔야죠. 아무래도 뭐 일각에서는 또 어쨌든 미국 기업이나 지금 관심 많는 곳들은 뭐 글로벌 시장이니까 한국은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그게 좀 네. 뭐랄까 우리 여의도 이제 증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단견을 사실은 보여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국이 오른 이유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어.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시장이고 가장 이제 국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게 2010년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1970년, 80년 뭐 한참 더 거슬러 가서 1900년 초반만 해도 역시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저 세계 증시 역사 100년사 이런 걸 보면 100년 동안 그럼 계속해서 미국이 좋았어야 되잖아요. 안 그랬다니까요. 이게 1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한국 증시가 대략 한 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S&P 500 기준에서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만 해도 2000년대 10년 동안만 해도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압도했었거든요. 1990년대에는 반대로 미국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를 압도했었고 1980년대는 반대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압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왜 지금 미국장이 계속해서 좋냐? 그거는 미국장에 있는 기업들이 그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장을 구가한 기업들이 미국에 많아서 그렇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혁명 2008년 이후에 애플,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 모바일 폰 상에서 이제 되게 돈을 쓸어 담았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장이 좋았던 거지. 그냥 미국장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원인에 대한 분석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미국 시장이 절대로 뭐 그 소비자 그 저기 뭐죠 주주 환원율이 높고 이래 갖고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주주 환원율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그것도 사모펀드들입니다. 사모펀드 애들 특히 이제 이 뭐랄까 그 저기 장외에서 이제 주식을 사서 산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경영권을 이제 인수를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구조조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당을 왕창 뜯어내갖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다음에 버려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모펀드들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율이 높아야 자기들이 돈 빼가기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갖고 지금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그거조차도 일종의 마사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준에서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주식시장이 별 볼일 없었어요. 한국보다 낮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유럽도 미국처럼 주주 환원율은 높아요. 이제 글로벌하고 뭐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런데도 못 올랐다. 왜 못 올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이제 성장을 주도했던 거는 모바일 혁명인데 모바일 혁명 관련된 기업이 유럽에 없어서 그래요. 한국도 그는 마찬가지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증시가 별 볼일 없었던 건 가장 큰 요소는 그 모바일 혁명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성장의 그 뭐랄까 과실을 같이 따먹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되게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모바일 혁명하고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은 한국 증시가 이제 박스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와중에도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갖고 이유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이 있는 기업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 증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그러면 뭐가 가장 이제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8종목을 작년에 네.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요번에 이 책에서 왜 그렇게 8개를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와도 영향이 관계가 깊은데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와 좀 주식시장의 그런 연관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금리 문제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뭐랄까 좀 잊으셔도 되는 좀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싶고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미국 그 상황이 지금하고 좀 유사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저금리로 쭉 오랜 기간 가다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돼서 이제 그런 국면이 되면 초기에는 이제 이게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약세를 띠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거치고 나면은 오히려 다시 이제 주가는 원래대로 다시 이제 재상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목격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21년, 22년부터 아마 좀 이제 금리를 좀 그렇게 올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폭락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적응을 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 부분만큼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익성을 확보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신경은 조금 덜 쓰셔도 되겠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이제 뭐 제로나 뭐 1, 2%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이제 뭐 최소 3, 4%, 뭐 5%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만큼 내가 이제 제품 가격 올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사실 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찾으셔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아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그 코카콜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카콜라가 사 드시는 분들은 가격을 잘 몰라요, 사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가격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환경에서는 반드시 콜라를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콜라를 먹어야 되고, 파스타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치킨을 먹을 때 이제 맥주 아니면 콜라, 이제 성인은 맥주, 이제 미성년은 콜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보통 이제 그럴 때 사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은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사야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편의점 가면 지금 코카콜라는 1,700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1,000원 밑에서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1,700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뭐 가격 올려갖고 이건 못 사겠다 이런 소리 안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좀 이제 좀 뭐랄까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식품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은 게 우리가 라면 살 때 가격 잘 안 봐요. 예. 맞아요. 라면도 그렇죠. 예.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이제 왕창 싫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온라인 그거 쿠팡 같은 거 이제 할 때 장 볼 때 이제 그냥 라면 하나 넣고 하니까 또 왜냐하면 모든 무를 파니까 모든 걸 팔고 왜냐하면 이제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가격이 다른 어떤 이 음식품에 비해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올려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저항도 적고 이제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올해 1사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게 영업이익률이 21%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뭐 5만 원 넘고 6만 원까지 간 게 사실 그 이유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국내에서 삼양식품 그 불닭볶음면은 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크게 뭐 관심은 안 가지지만 대략 해서 11,200원, 1,300원 할래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지금 몇 달러에 팔리냐면 아. 3달러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내에 비해서 지금 3배 비싸게 파는데 그런데도 그 이제 삼양 불닭볶음면 특히 이제 그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맞아요. 예. 네. 어제도 저 먹었는데. 예, 그거를 살려고 아. 1시간을 이제 차를 운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구나. 네. 예. 그 미국에서 품절 대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한 끼 사 먹으려면 최소 40달러 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40달러 내고 내가 하다가 3달러니까 이게 너무 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게 가격 제한을 안 받고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지금처럼 계속 잘 팔린다. 계속 뭐랄까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21%라는 이제 그 식품 업계에서는 좀 유례 없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이제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 자체가 툴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밸류에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산업과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회사가 3년 뒤에 이익을 어떻게 볼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혜자가 있는 기업이면 그러면은 그 기업은 이제 자기의 그 가격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영업이익률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혜자가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여기서도 다시 또 이제 그러네요. 예, 네. 연결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혜자가 있는 기업을 내가 선택을 해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3년 뒤에 그 저기 영업이익률이 대충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만큼만 내가 이제 계산해서 거기다가 이제 적정 영업이익률 곱하고 하면은 이제 뭐 EPS는 쉽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남은 거는 이제 그 PR은 몇 배가 될까 이제 이 부분만 좀 고민하면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 계산이 쉽게 가능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서 좀 적용 차원에서 예. 피해야 할 주식을 알면 뭐 사야 할 주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책에 이제 적으셨어요. 예. 그 사야 할 주식과 좀 피해야 할 주식들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야 할 주식은 아주 이제 드문 겁니다. 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는 이제 그 혜자가 있는 기업을 사셔야 되고요. 그 기업이 이제 너무 또 과하게 비싸져 있으면 그때는 좀 피하셔야 되는 거고 좀 인내심을 갖고 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혜자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한국에 아마 2,000개 정도 아마 이제 상장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50개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0개 중에서 2.5%밖에 안 되죠. 예. 나머지는 다 피해야 되는 주식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야 주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선택권이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엄청 넓진 않으니까 예. 그 중에서 잘 고르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도 안 그래도 그 삼양식품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번 밸류에이션해서 이제 그 하나 뭐랄까 시범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해서 그때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제가 대략 한 58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58만 원이 3년이 아니고 불과 이제 5개월 만에 달성이 된 거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다 50만 원가 왔으니까 이제 8만 남은 거잖아요. 3년 동안 갖고 가봐요. 그러면 별거 없으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질문이 가능하네요. 예.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 중요하고 내가 이거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게 그때 제가 밸류에이션 할 때는 영업이익률 13%를 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1%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또 변화를 해야 되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왔다 싶을 때 쉽게 내리면 안 되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산업식품 쉽게 팔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50만 원 가격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17만 원이나 뭐 19만 원, 20만 원 초반에 샀던 분들은 50만 원이 됐다고 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다시 좀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거 다시 쭉 해보면서 이제 더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그 산업식품을 팔아갖고 그걸 예금에 넣지 않으면 다시 그렇네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주식은 어떤 걸 사야 되니까. 어떤 걸 살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지 말아야 될 1950개 해당되는 주식을 살 확률이 97.5%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코카콜라를 4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안 팔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훌륭한 주식을 팔고 나면은 그런 훌륭한 주식은 다시 잘 없기 때문에.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아마 17만 원, 뭐 18만 원이나 혹은 뭐 20만 원 이때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이제 삼양식품 사셨던 분들은 대략 한 뭐 40만 원이나 50만 원 됐을 때 사람이 팔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팔았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예. 팔고 아마 이제 농심 샀을 거예요. 아니면 CJ 샀든지. 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뭐 한국 증시에서 이 밸류에이션이란 어떤 개념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는 그 우려도 좀 얘기하셨었는데, 그 부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좋은 증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증시라는 게 결국 가격을 매기는 거니까 가격을 좋은 가격을 제대로 매기면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제 사회 자원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자원이 가장 유망하고 가장 이제 비전이 있는 쪽에 돈이 몰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2차 전지 쪽에 막 돈 이제 주가가 막 올랐다. 그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전망이 밝고 비전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해를 해서 그게 그 돈이 몰리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런 방향들이 제대로 잘 설정이 되어야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또 신규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도 이제 쉽게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갖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진 증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잘 밸류에이션이 되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이 줄어드는 이 적은 그런 시장이 사실은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로 이제 나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은 이제 이 뭐랄까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되는 이제 시장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왜곡돼 있는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환경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에 의해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올해 이제 삼양식품에 의해서 보여드렸듯이 큰 돈을 벌 기회라는 거는 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벌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대한민국 증시를 한 단계 이제 레벨업 시키는 선진화 시키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책무까지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 거니까 돈도 벌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하는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 이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는 이제 책을 꼭 사서 보시고 이대로 좀 따라서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